안녕하세요. 건법부대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상욱 검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검사님 오늘 그 대지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로 준비하셨다고요? 네네. 네. 어떤 내용이죠? 일반인들 대지권 그러면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게 도대체 뭔가 음. 대지권 등기는 어떤 뭐 일반 등기랑 어떻게 다른가 네네. 뭐 이런 부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네네네. 네. 일단은 원칙은 아시잖아요.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그 각각 다루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는 게 원칙인데, 그렇죠? 근데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신축을 하게 되면 네. 토지와 건물이 별개니까 그렇죠. 토지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이 따로 네네. 나온다. 따로 나오죠. 네. 네. 그러나 다세대 주택, 네. 뭐 아파트, 네. 오피스텔 같은 집합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네. 그때는 대지권이라는 걸 설정을 하고, 그렇죠. 예, 그에 따라서 집합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호수별로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에 대한 권리가 얼마다 그렇죠. 라고 표현을 해줘서 이 호수를 매매하면 이 대지도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라는 어떤 대지권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는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거의 동일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네. 그 한 개 토지 위에 한 개의 건물이 있으니까 복잡할 게 별로 없죠. 복잡할 게 없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 아파트 단지나 이런 거 보면 한 개의 필지에 수천 개 세대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하나의 땅에 아파트가 올라와 있는데 그 아파트의 소유자는 수천 명이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지권 설정 등기를 안 해놓으면 만약에 한 개 세대마다 생긴 등기의 사안이 그 토지 등기부에만 다 이제 기입이 된다. 복잡하겠죠. 엄청나게 복잡해지겠죠. 네. 그래서 하나로 묶어주는 게 오히려 그렇죠. 편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등기의 공시력이 네.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일체화해서 일체화. 건물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부만 보면 토지 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파악이 될 수 있게끔. 네, 정리하면은 이제 큰 땅에 네. 아파트가 들어와서 거기에 수백 수천 명의 소유자가 있었을 때 네. 토지와 건물을 묶어놓지 않으면 네. 실수할 수도 있고 네. 일체화가 안 돼 있으면 네. 각종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복잡해지고 그렇죠. 하니까 그거를 권리관계라든지를 공시하기, 그러니까 보여주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게 그렇죠. 토지와 건물을 호수로 묶어놨다. 그렇죠. 그게 이제 대지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 네. 정도로 요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다세대 주택 같은 거를 건축을 예를 들어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세대 주택의 호수별로 대지권을 형성을 하게 돼요. 네, 맞아요. 검사님 제가 궁금한 게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저는 상담을 많이 해요. 네. 뭐냐면 그 대지에 네. 소유자가 여러 명인 거예요. 네. 처음에. 그래서 나대지인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거기에 소유자가 6명이라고 해보자고요. 네. 그럼 6명이서 6개의 다세대 주택을 6호의 다세대 주택을 건축을 하는 네. 거야. 그런데 애초에 그거를 6분의 1씩 201호를 6분의 1씩 갖고 301호를 6분의 1씩 갖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네. 6분의 1 가진 한 명이 201호를 갖고 네. 또 6분의 1을 또 가진 또 다른 한 명이 301호를 갖는 갔는데 예, 네. 이런 형태의 그 신축할 때 네. 예, 그 권리관계 형성도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그래요. 네. 먼저 토지와 건물이 1차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대지권으로 1차가 됐어요. 집합 건물이니까.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소유 현황의 내용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내용이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같이 묶어놨으니까. 그렇죠. 이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소유자가 같아야죠.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데 일체화 시켜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보통은 건축주가 1인인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토지를 다 가지고 있고 건물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그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서 나눠주면 토지의 되니까. 지분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토지의 그걸 지분. 대지권으로 호수별로 그렇죠. 나눠주면 대지권을 되니까. 설정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토지에 대한 지분권자가 여러 명이에요. 근데 건물은 각각 단독 세대를 갖고 싶은 거예요. 네. 그 건물조차도 6분의 1씩 만약에 공유 지분을 갖고 각 세대마다 토지에도 6분의 1씩 가졌다. 그럼 전혀 또 문제가 없죠. 또 문제가 없죠. 똑같이 되는 네,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한 개의 단독 세대를 전부를 갖고 토지의 지분은 6분의 1만 있다. 그렇죠. 이랬을 때 어려우실까? 건물의 면적이 다 똑같아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나 건물의 면적이 다를 때 이제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1호, 1호 라인은 네. 6세대라고 가정을 했을 때
1호 라인은 전용 면적이 예를 들면 뭐 20제곱미터라고 치고 네. 2호 라인은 40제곱미터인 거예요. 그러면은 전용 면적이 달라요. 네. 대지는 6명에서 똑같이 6분의 1씩 나눠 갖고 있을 때 네. 우리끼리 합의했으니까 1호 라인의 20제곱미터도 6분의 1인 소유자가 내 거야 네. 라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40제곱미터 있는 2호 라인도 6분의 1 가진 소유자가 내 거야 라고 처음부터 권리관계를 나눌 수 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아, 네, 가능하군요. 대지권을 네. 설정해주면 그 대지권과 건물 호수를 일체화시켜서 그 지분이 반드시 토지의 전체 지분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면적이 차이가 있어도 네. 어떤 대지권의 그 그러니까 숫자를 떠나서 네. 어떤 권리관계의 분할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 좋네요. 이 부분은 일반인은 물론이거니와 법무사님들 중에도 이 부분을 그럼요. 잘 모르시는 모르시죠. 분들이 많아요. 네, 제가 실제로 이런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런 업무를 볼 때 또 이런 정보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어요. 네. 그렇구나. 최근에 그 법무사님께서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게 있으시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대지권을 설정할 때 규약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등기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네, 여기 영상 그런 보시면, 것들이 네,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간략한 양식으로 그 대지권 지분을 나누는 네. 규약을 설정하면 그걸로 대지권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호수의 면적이라든지 관계없이 네. 대지권의 면적이라는 거 관계없이도 네. 서로 나눠서 규약을 통해서 네. 분할, 그러니까 나눠 가질 수 있다. 네네네. 그럼 어떤 상속이나 증여 또 매매 이런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미리 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네. 집합 건물을 짓고 네. 너는 201호 나는 301호 가져라고 네. 협의만 된다면 이거 얼마든지 가능하겠네요. 네, 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그 저희 흔히 지분 쪼개기라고 하죠. 네. 뭐 재개발 구역에서 너는 대지권이 얼마야 뭐 이런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되겠어요. 네, 투자자들은 이런 거에 민감하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재밌는 내용이네요. 네. 그리고 네. 그 대지권 미등기라는 게 있다고. 그렇죠. 이게 지금 대지권 등기가 전혀 문제 없이 다 대지권이 씌워져 있으면 그때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신축하시다 보니까 아시죠? 네, 등기를 못 하는 거죠. 대지권이 등기가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대지권이 등기가 안 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토지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러니까 먼저 그 전유 부분의 세대만 보존 등기를 하고 나중에 대지권이 다 정리가 되면 그때 대지권 등기를 붙이겠다. 나중에 사후 대지권 취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아예 대지권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대지권이 없다는 얘기는 건물에 대한 등기만 있고 네. 거기에 따라와야 할 집합 건물의 대지권이 붙지를 못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붙을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 전유 부분의 취득자가 그 대지권까지 취득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네, 있죠. 아시죠? 네. 하다 보면 토지에 대해서 어떤 별도의 등기가 있어서 그 등기가 해결이 안 되니까 대지권을 도저히 씌우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들도 있어요. 야,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그 집합 건물인데 건물만도 등기관이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줍니까? 그럼요. 해주기는 해줘요. 그럼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경매 사례로 한번 사례 한번 보실까요? 볼까요? 네. 자, 한번 볼게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지권 미등기가 아닌 것 같죠? 네, 일반적이네요. 왜냐하면 이 대지권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네네. 근데 이건 뭐냐면 대지권은 지분이 있다. 네. 라고 되어 있고 대지권 미등기예요. 이건 뭐냐면 토지의 건물 아까 우리 1차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떤 일차가 사유로 안 됐네. 1차가 안 돼서 실제로는 이 필지에는 이 전유 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토지를 지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걸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뭐 어떤 사유로 이제 안 됐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낙찰을 받으면 결국엔 토지에 대한 지분을 그냥 별도로 등기 신청서를 더 써서 그걸 취득하게 된다. 그러니까 단순 업무로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이 여기에 토지 등기부는 공시력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네. 아마 수천 장 나올 거예요. 네. 등기부가 토지 등기부를 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지분은 내가 취득하는 거니까 네. 경매 소유권
그 권리를 취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대지권 지분이 있고 대지권 미등기지만 감정가격의 토지를 일괄로 감정이 된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표현이 돼 있다는 거는 단순한 업무로 네.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지권을 확보할 수 있다.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다. 그렇죠. 토지 등기부에서. 아, 지분과 대지권을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토지에 지분이 있으면 그냥 지분인 거고 그거를 건물 전유 부분에다가 일체화시켜서 묶는 게 대지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과정 그러니까 낙찰을 받아서 내가 가져가더라도 그 과정 아니 나는 그냥 대지권으로 바꿔줘요. 이렇게는 개별적으로 그거는 어려운데. 나중에 이제 대지권 변경 등기라는 걸 신청하면 됩니다. 아, 그럼 또 가능하고요. 네. 그럼 해결은 되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무서운 건 이렇게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괜찮다 이거예요. 네. 불편할 뿐이죠. 네. 근데 어떤 건 대지권 미등기인데 소유권,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어떤 때는 토지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죠? 그런 게 이제 무서운 경우예요. 자, 이 경우네요. 여기 보시면 대지권 대지권 미등기라고 써 있고. 미등기라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나서 대지권 미등기인데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에는 포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 법원에서 보통 이 대지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를 깊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감정에 포함되어 있으면 실무상 아 이거는 전유 부분 취득으로 대지권까지 취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리진 않는데 90%는 그런데 한 10% 정도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위험하겠네. 그러면. 엄청난 거죠.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정보만 믿고 나는 땅도 산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네.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네. 오늘 우리가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매각물건 명세서 보시면 네. 대지권 미등기나 대지 가격이 매각 가격에 포함되었다. 라고 써 있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실조의 회신을 보면 해당 목적물에 대한 분양 대금은 완납되었고 네. 대지 사용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네. 라고 되어 있죠. 네,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다면 네. 요거는 대지권은 미등기이지만 이미 분양대금의 토지에 대한 것도 다 완납을 했고 돈을 냈고 샀다.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태다. 근데 단지 업무상 무슨 문제로 인해서 미등기가 된 상태. 그렇죠. 이런 거는 네. 그 받으셔서 대지권 등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 그렇구나.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를 만약에 매입을 안 했다. 쉽게 얘기해서 토지 가액을 치르지 않은 상태다. 네. 그리고 등기도 안 돼 있는 것이다. 네. 그러면 경매 과정을 통하던 매매 과정을 통하던 걔는 진짜 건물만 사는 거네요. 그렇죠. 사고입니다. 사고. 자, 이거 볼까요? 네. 이것도 대지권 미등기죠. 네. 지금 현재 대지권 미등기인데 네.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에 포함했다. 네, 이렇게 써 라고 있네요. 되어 있으니까 이름 이것도 전유 부분을 취득하면 대지권도 취득할 수 있을 거다라고 네. 예상을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는 아까 비고란에 그런 써 말이 있는 없죠.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없네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 경매 전유 부분을 취득하면 대지권까지 취득하는지 네. 이 부분을 완전히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이거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정말 껍데기라는 표현보다는 건물만 사고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재건축이 된다든지 건물을 허물게 되면 내 권리도 사라지는 그렇죠. 느낌이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권리 없는 전유 부분만 취득하는 위험이 있다. 이건 좀 잘 많이 그래서 알아야 이 부분을 확인을 하려면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시행사, 또 판매했던 사람 그렇죠. 아니면 구청에 그 취득세 신고를 할 때 과연 전유 부분 취득세 신고를 할 때 토지에 대한 부분도 그 신고가 된 건지 이런 확인을 부분으로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좋네요. 지금 요런 문제가 아까 감정가에 포함이라고 했잖아요. 네. 토지가 3억 4,200만 원이 네. 배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가격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관계를 보니까 적정, 아닐 수도 있어. 대지권 포함해서 평가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없을 수도 있는 거야.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에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권리도 권리고 실제로 이 평가 자체도 잘못됐다고 봐야겠네. 그렇죠.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오늘 요약해 보면 네. 집합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 지분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등기만 안 했다. 전혀 문제 없다. 그렇다면 전유 부분에 취득하면 대지권도 취득한 것으로 법에서는 본다. 그렇죠. 다만
그 토지 지분에 대한 어떤 대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네. 우리가 가서 관리사무소 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그렇죠. 시공사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올 때 그때 아마 토지에 대해서는 지분이 대금이 지급이 안 됐으니까 그 대금을 완납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다. 라고 동시이행 항정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위험. 야, 그 다음에 이건 아예 중요하네요. 아예 그 건설 현장에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취득을 아예 거의 못한 상태에서 아니면 취득은 했지만 토지에 별도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로 나왔고 그래서 내가 그걸 전유 부분이 대지권 포함이라고 생각하고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없는 거야, 권리가. 대지권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지분 이전을 할 수가 없는 상태. 네. 이러면 사고다. 사고네요. 그럼 손해가 엄청 크겠는데. 건물 철거나 뭐 법정지상권 문제까지 나올 건데 나중에 토지를 별도로 돈 주고 사야 될 수도 있다. 그래요. 네, 대지권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잘 해주셨고 네. 또 이 대지권 관련해서 또 등기가 안 된 대지권에 대한 또 경매든 이것도 매매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매매 물건으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매매 같은 경우에 이제 공인중개사님들이 네. 다 이런 부분을 미리 알아보시고 설명하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어. 경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참 중요한 사례. 이거 뭐 잘못 알면 정말 크게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고 또 특히 네. 아까 그 대지권 우리 건축을 했을 때 그 대지권에 대한 분할에 대한 이야기도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오늘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네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